900명의 생명이 한 사람의 결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일본 동북부 해역에서 규모 6.9 지진이 발생했던 그날, 한국의 한 분석관은 17년 전 데이터와 똑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그가 경고했다가 과잉 분석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거였죠. 다시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일본에 데이터를 보낸 겁니다. 공식 채널도 아니었어요. 권한도 없었죠. 틀리면 모든 책임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재난 책임자가 그 데이터를 믿은 겁니다. 규정을 넘어서는 결정이었어요. 경보 기준에도 미달했지만 대비 단계를 올렸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쓰나미가 왔지만 인명 피해는 0명. 만약 준비하지 않았다면 900명이 희생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조용한 영웅들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댓글에 감동이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계신 곳도 함께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900명을 살린 사람들.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진짜 강국,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재현입니다. 국가재난통합분석센터에서 17년째 일하고 있어요. 지진, 쓰나미, 화산 활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제 일이죠. 매일 모니터 앞에 앉아서 숫자와 그래프를 보는 사람입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패턴을 찾는 일이에요. 그날도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오전 5시 30분쯤. 센터는 조용했죠. 야간 근무조 몇 명만 있었고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본 동북부 해역 관측 데이터를 확인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프 하나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어요. 지진파 패턴이었는데 수치는 작았죠. 규모 3.2 정도. 경보를 울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익숙한 형태였어요. 17년 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어요. 똑같은 해역이었죠. 저는 당시 신입 분석관이었고 데이터를 보고 경고를 했었어요. 후발 지진 가능성이 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과잉 분석이라는 평가만 받았죠. 결국 아무 일도 없었고요. 저는 한동안 조용히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패턴이 또 나타난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오판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었죠. 아니면 정말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요? 그것도 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과거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17년 전 기록이었죠. 파일을 열어서 그래프를 겹쳐 비교했어요. 거의 일치했습니다. 진앙 위치, 깊이, 진동 패턴까지요. 숨이 막혔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옆자리 김서윤 씨를 불렀습니다. 실시간 모델링 엔지니어죠. 30대 후반이고 시스템 운영에서는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윤 씨,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17년 전 데이터와 지금 데이터요. 김서윤 씨는 말없이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패턴이 비슷하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서윤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 박사님이 결정하셔야죠. 판단은 박사님 몫입니다.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결국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책임지기로요. 17년 전엔 신입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으니까요. 경험도 데이터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서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세요. 이 해역 중심으로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래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진이 아니라고요. 아직은요. 하지만 곧 올 거라고요. 그런데 오전 8시 42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진 감지.
규모 6.9. 일본 동북부 해역. 후발 지진이었습니다. 김서윤 씨가 저를 봤어요. 저도 그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규모 6.9.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떴습니다. 일본 동북부 해역, 진원 깊이 30km. 후발 지진이었어요. 센터 안이 순식간에 바빠졌습니다. 야간 근무조가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달려왔죠.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김서윤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한 박사님 맞췄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일본 방송이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규모 6.9 지진 발생. 현재 피해 상황 조사 중.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어요. 6.9는 경보 기준인 7.0보다 낮았으니까요. 규정상 맞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지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 지진 이후에 뭐가 올지가 문제였죠. 해저 압력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미세하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아직 경보 수준은 아니었지만 방향성은 명확했습니다. 김서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해저 압력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띄워주세요. 5분 단위로요. 그가 바로 작업했어요. 화면 오른쪽에 새 창이 열렸습니다. 숫자들이 갱신되기 시작했죠. 12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과거 데이터와 현재 패턴을 계속 비교했어요. 17년 전엔 2단계에서 멈췄었죠. 후발 지진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후발 지진이 왔어요. 그럼 다음은 뭘까요? 쓰나미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았어요. 해저 압력 변화, 진원 깊이, 진동 패턴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경향을 보여줄 뿐 미래를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저는 센터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이명은 센터장님이죠. 새벽 9시였는데 이미 깨어 계셨어요. 한 박사 상황이 어떻습니까?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간단히 보고했어요. 6.9 후발 지진 발생했습니다. 해저 압력 변화 감지 중이고요. 쓰나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센터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곤 물으셨습니다. 한 박사 판단은 어떻습니까? 심장이 뛰었습니다. 결국 제게 묻는 거였죠. 저는 대답했어요. 준비는 필요합니다. 공식 경보는 제 권한이 아니지만 대비 신호는 보낼 수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한 박사 판단대로 하십시오. 책임은 제가 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센터장님이 저를 믿어주신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판단을 존중해 주신 거였죠. 김서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비공식 대비 신호 준비해 주세요. 관련 부서 자동 연동으로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에 들어갔어요. 키보드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일본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추가 위험은 낮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화면을 껐어요. 더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한국센터 내부 로그에 기록이 남았습니다. 오전 9시 54분. 잠재 쓰나미 조건 성립. 작성자 한재현. 제 이름이 박혔어요. 틀리면 제 이름만 남는 겁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일본 재난대응본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당시엔 그냥 데이터만 보고 있었죠. 하지만 일본 내부에선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라이 켄지 씨였어요. 일본 재난대응본부 해안재난 책임자였죠. 50대 중반이고 실무형 관료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그가 회의실에서 말했다고 해요. 한국 분석센터 데이터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가 나왔습니다. 다나카 유이치 씨였어요. 일본 기상지진 관측소 선임 연구원이죠. 그는 학문적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부 데이터에 의존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대요.
우리 관측망으로도 충분합니다. 오카다 료 씨도 거들었습니다. 행정관료였죠. 규정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현재 규모는 6.9입니다. 경보 확대 기준인 7.0 미만이에요. 규정상 경보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아라이 씨는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도 관료였어요. 규정을 무시할 순 없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한국 측에 직접 연락한 거예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센터로 전화가 왔어요. 일본 재난대응본부였습니다. 김서윤 씨가 받더니 저를 불렀어요. 한 박사님, 일본에서 연락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라이 켄지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한국 분석센터의 데이터를 공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비공식으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공식이라는 건 책임이 제게 온다는 뜻이었어요. 공식 채널이 아니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개인 판단으로 기록될 겁니다. 하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어요.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참고 자료일 뿐 공식 분석은 아닙니다. 아라이 씨가 대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윤 씨에게 지시했습니다. 현재까지 분석 데이터 전체를 암호화해서 보내주세요. 해저 압력, 진동 패턴, 과거 비교 분석 모두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했어요. 10분 뒤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일본 측에서 데이터를 받았을 겁니다. 아라이 씨는 그걸 들고 다시 회의실로 갔겠죠. 다나카 씨와 오카다 씨 앞에 펼쳐놓았을 거예요. 그들이 뭐라 했을지는 짐작이 갔습니다. 다나카 씨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건 추정일 뿐입니다. 확증이 아니에요. 오카다 씨는 규정을 다시 들먹였겠죠. 경보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라이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 분석관은 자기 이름을 걸었습니다. 비공식 경로로 데이터를 보냈다는 건 책임을 각오했다는 뜻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고 해요. 다나카 씨도 오카다 씨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답니다. 자기 이름을 건 사람의 판단을 함부로 무시할 순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모니터만 보고 있었어요. 해저 압력이 계속 변하고 있었거든요. 김서윤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한 박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중이에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시스템은 저를 보호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판단하고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데이터를 정직하게 읽고 판단을 정직하게 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일본에선 아라이 씨가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요. 오전 11시 20분. 해저 압력선의 급격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김서윤 씨가 소리쳤어요. 한 박사님 보세요. 저는 화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프가 급등하고 있었어요. 해저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쓰나미 발생 조건이 갖춰지고 있었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일본 일부 관측소에서도 신호를 잡았습니다. 내부 경보가 올라갔어요. 쓰나미 SOS. 공식 경보는 아니었지만 내부 대응 단계였죠. 저는 그 사실을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아라이 씨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나와 직접 상황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해안 지역 대비 단계 상향. 즉시 시행. 다나카 씨가 따라 내려왔습니다. 반대했어요. 아직 공식 경보가 아닙니다. 성급한 판단입니다. 아라이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규정이 아니라요. 한국 분석관이 자기 이름을 걸었어요. 저도 제 이름을 걸겠습니다. 오카다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라이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RIC의 결단이었어요. 그는 규정을 넘어선 겁니다. 기준을 지키면 안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기준을 넘었습니다. 사람을 믿었으니까요. 대비 단계가 상향됐습니다. 해안 지역 지자체에 통보가 갔어요. 경보는 아니지만 준비하라는 신호였죠. 어민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항만관리소가 움직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한국센터 화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부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서윤 씨가 말했습니다. 한 박사님, 일본이 움직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RIC가 결단을 내려준 겁니다. 데이터를 믿어준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쓰나미가 실제로 올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해저 압력 변화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쓰나미가 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가능성이 높을 뿐이었죠. 만약 오지 않으면요? RIC는 과잉 대응으로 비난받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과잉 분석. 17년 전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센터장님이 센터로 오셨습니다. 이명은 센터장님이죠. 조용히 제 옆에 서셨어요. 한 박사 수고하십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격려도 지시도 없었어요. 그냥 옆에 계셨죠. 저는 감사했습니다. 센터장님은 저를 보호하지 않았어요. 대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 주셨죠. 그게 더 큰 신뢰였습니다. 오후 12시 40분. 해저 관측 부위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수면 높이 변화. 미세했지만 분명했어요. 쓰나미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김서윤 씨가 말했습니다. 한 박사님 오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본 측에 공유하세요. 즉시요. 일본 상황실로 데이터가 전송됐습니다. RIC가 그걸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최종 지시를 내렸겠죠. 해안 철수. 고지대 이동.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방송은 아직 가능성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늦은 경보, 빠른 결단. 그게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일본 해안 지역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위성 연동 시스템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어선들이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깊은 바다로 나가는 게 안전하니까요. 항만관리소는 출입을 통제했어요. 방송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본 NHK 화면을 띄워놓았는데 아나운서가 말하고 있었어요. 현재 쓰나미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해안 지역 주민 여러분은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 검토 중, 주시. 애매한 단어들이었어요. 확정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김서윤 씨가 말했습니다. 한 박사님, 한국도 자동 전환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재난 대비 시스템이 자동 모드로 전환된 상태였어요. 브리핑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발표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스템이 작동했죠. 동해안 관측망 강화, 긴급 대응 인력 대기, 해안 지자체 자동 연동. 모두 자동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갔으니까요. 24시간 무인 대비 체계. 사람이 아니라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박사,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일본 해안 도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위성 영상으로 보니 사람들이 고지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요. 경보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어요. 대신 마을 방송이 나갔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전을 위해 고지대로 이동해 주십시오. 강제가 아닌 권고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왜 움직였을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신뢰였습니다. 정부를 믿었던 거예요. 설령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도 준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동해안 해수욕장 일부가 통제됐습니다.
관광객들이 대피했죠. 불만은 없었어요. 다들 이해했으니까요. 저는 모니터 자막을 봤습니다. 재난 분석 시스템 전환 완료. 간단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엔 수천 명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10년, 20년에 걸쳐 쌓아온 시스템이었죠. 김서윤 씨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한 박사님 드세요. 저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들었죠. 오후 1시 5분. 해저 V 데이터가 갱신됐습니다. 수면 높이 변화가 뚜렷해졌어요. 쓰나미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예상 도달 시각은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사이. 일본 기상청이 공식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쓰나미 경보. 해안 지역 즉시 대피. 늦었지만 나왔어요. 방송 톤이 바뀌었습니다. 가능성에서 확정으로요. 하지만 현장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고지대에 있었어요. 어선들은 이미 먼 바다에 있었죠. 경보가 늦었지만 준비는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강국이구나. 말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나라. 알리지 않아도 준비하는 시스템. 영웅이 아니라 구조가 사람을 지키는 곳. 센터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 박사 잘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파도가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안전했어요. 시스템이 지켜줬으니까요. 오후 2시 42분. 쓰나미가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실시간 관측 데이터로 그 순간을 보고 있었어요. 파도 높이 1.8m. 크지 않았지만 무시할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위성 영상이 전송됐습니다. 파도가 항구로 밀려 들어왔어요. 방파제를 넘었습니다. 정박된 작은 배 몇 척이 흔들렸죠. 해안도로가 물에 잠겼어요.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고지대로 대피한 상태였으니까요. 김서윤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피해는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죠. 정박된 어선 몇 척이 파손됐고 해안시설 일부가 침수됐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일본 NHK가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쓰나미 도달. 현재까지 인명 피해 보고 없음. 아나운서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해안 지역 주민 여러분의 신속한 대피 덕분입니다.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박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시스템이 한 겁니다. 사실이었어요. 제가 한 건 데이터를 읽은 것뿐이었습니다. 판단을 내렸고 공유했죠.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지킨 건 시스템이었어요. RIC의 결단, 일본 지자체의 대응, 주민들의 신뢰. 모든 게 맞물려 작동한 겁니다. 오후 4시쯤 일본 재난대응본부에서 사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식 문서는 아니었고 내부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공유 시스템을 통해 저희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어요. 사전 대피가 없었을 경우 예상 인명 피해 700명에서 900명 추산. 실제 인명 피해 0명. 사전 이동 조치가 결정적 역할. 700에서 900명.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준비하지 않았다면요. 만약 RIC가 결단하지 않았다면요. 만약 제가 침묵했다면요. 김서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박사님 900명을 살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린 게 아니에요. 준비가 살린 겁니다. 정말 그랬어요. 영웅은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죠. 대신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데이터가 공유됐고 판단이 존중됐으며 대비가 실행됐습니다. 일본 해안마을 영상이 다시 전송됐습니다. 파도가 빠져나간 뒤였어요. 해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쓰레기가 떠다녔고 도로는 진흙투성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돌아오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카메라를 봤습니다. 인터뷰였어요. 무서웠지만 살았습니다. 대피하길 잘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웅 이야기는 없었죠. 그냥 살아남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게 더 좋았습니다. 영웅은 필요 없었으니까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영웅은 필요 없는 겁니다. 센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김서윤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다른 분석관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죠. 저는 모니터를 끄지 않았습니다. 아직 감시는 계속돼야 했으니까요. 여진이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긴급 상황은 끝났습니다. 조용한 해안. 파도 이후의 정막. 그 속에서 생명이 지켜졌어요. 숫자가 아니라 차이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본에서 국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재난 대응 결과 브리핑이었죠. 저는 센터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라이 켄지 씨가 단상에 섰어요. 일본 재난대응본부 해안재난 책임자였죠. 기자들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쓰나미 대응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었던 건 사전 대비 덕분입니다. 기자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전 대비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측이 정확했던 건가요? 아라이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재난통합분석센터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분석이 결정적이었습니까? 아라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분석관은 우리보다 먼저 위험 패턴을 발견했고 데이터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아라이 씨는 계속 말했어요. 그 분석관은 우리보다 먼저 국민을 생각했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데이터를 보내주셨죠. 저는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김서윤 씨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한 박사님 유명해지시겠는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일을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뉴스가 나갔어요. 한국 재난 시스템, 일본 쓰나미 예측 도하. 제목들이 쏟아졌죠. 한국 분석관의 결단이 생명 구해.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센터로 전화가 왔어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었습니다. 브리핑 요청이었죠.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박사 가셔야 합니다. 브리핑은 짧았어요. 15분 정도였죠. 국가안보실 관계자들 앞에서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 일본과의 협조, 시스템 작동 방식. 담담하게 말했어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박사님 개인 판단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따랐을 뿐이에요. 브리핑이 끝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 관계자가 다가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 숙이고 나왔어요. 자랑스러워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데이터를 읽고 판단하고 공유했죠. 시스템대로요.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리에 앉았어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여전히 일본 해역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죠. 여진 감시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김서윤 씨가 물었습니다. 한 박사님, 언론 인터뷰 요청 많이 왔던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거절하세요. 할 말 없어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건 제 일이었어요. 특별할 게 없었죠. 영웅도 아니었고요. 그냥 17년 경력 분석관이 데이터를 읽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선 달랐어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재난 시스템 세계 최고. 조용한 영웅들. 기사 제목들이었죠. 저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영웅은 필요 없었거든요. 시스템이 작동하면 영웅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강국이니까요. 카메라는 한국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뉴스 촬영팀이 왔었어요. 하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김서윤 씨가 대신 간단히 설명했죠. 저는 자리에 앉아서 데이터만 봤어요.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제재난대응회의가 열렸어요. 스위스 제네바였죠. 한국도 참석했습니다. 저도 갔어요. 센터장님이 가라고 하셨거든요. 회의장은 넓었습니다. 각국 재난관리 책임자들이 모였어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모두 있었죠. 주제는 쓰나미 조기 경보 시스템 개선이었습니다. 발표자 명단에 여러 이름이 올라 있었어요. 일본 RI 켄지 씨, 미국 FEMA 국장, 유럽 재난조정센터 대표.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는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RI 씨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어요. 이번 쓰나미 대응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죠. 한국 분석센터 데이터였어요. RI 씨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장기 누적 데이터 분석이 핵심이었습니다. 17년 전 패턴과의 비교, 실시간 해저, 압력 모니터링, 자동 대응 시스템. 모두 효과적이었죠.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국제 표준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RI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모델이 표준론의 테이블에 오른 거예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발언은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RI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한 박사님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RI 씨는 말했습니다. 한 박사님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RI 씨께서 결단하셨잖아요. 제가 한 건 데이터를 보낸 것뿐이에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RI 씨가 물었어요. 왜 이름을 밝히지 않으십니까? 발표자 명단에 올릴 수 있었는데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기록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시스템에 남으면 되는 거죠.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RI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답습니다. 그가 말했죠.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남는 나라.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영웅을 만들지 않았죠. 대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구조를 쌓았고요. 그게 진짜 강국이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저는 다시 뒤쪽 자리로 돌아갔어요. 발표는 계속됐죠. 한국 모델 데이터 공유 체계 자동 대응 시스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가끔 메모했죠. 개선할 점들이 보였으니까요.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계속 발전해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악수하고 명함을 나눴어요. 저는 조용히 나왔습니다. 복도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보였어요. 잔잔했죠. 평온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거라고요. 영웅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남을 뿐이죠. 개인의 이름보다 구조의 작동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지속 가능한 안전이었어요. 센터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였죠. 제자리에 앉았어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여전히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일본 해역, 동해, 남해. 모든 관측망이 작동 중이었습니다. 김서윤 씨가 물었습니다. 한 박사님 회의 어떠셨어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괜찮았어요. 우리 시스템이 인정받았습니다. 김서윤 씨가 웃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축하할 건 없어요. 이제 더 잘해야죠. 정말 그랬습니다. 인정받았으니 책임도 커진 겁니다. 더 정확해야 했고 더 빨라야 했어요. 시스템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저는 다시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래프, 숫자, 패턴. 익숙한 화면이었어요. 17년째 보는 풍경이었죠. 기록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 시스템이 남는 거요. 영웅이 아니라 구조가 사람을 지키는 거요. 그게 진짜 강국이었습니다. 화면 아래 작은 문구가 떴어요. 재난 분석 시스템 정상 작동 중.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계속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재현 분석관은 지금도 센터에서 데이터를 보고 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죠. 인터뷰도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냥 말했어요.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아라이 켄지 책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영웅 대접을 원하지 않았죠. 그냥 책임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강국입니다. 영웅을 만들지 않는 나라.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는 곳. 말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구조. 한국은 그런 나라였어요. 조용하지만 정확했고 드러내지 않지만 강력했습니다. 데이터로 말하고 준비로 증명하는 나라였죠. 900명. 그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한국의 한 분석관이 자기 이름을 걸고 데이터를 보냈다는 걸요. 일본의 한 책임자가 규정을 넘어 결단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기록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스템에 남으면 되니까요. 영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구조가 사람을 지키면 되니까요. 이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의 이런 조용한 힘이 자랑스러우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잠깐, 그리고 구독 버튼 지금 아직 안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셨다면 통해 지금 이 채널을 눌러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좋아요도 잠깐, 부탁드립니다. 지금 좋아요와 알림 구독을 설정까지 통해 이 해주시면 채널을 대한민국의 응원해주세요. 숨은 이야기들을 잠깐, 계속 만나보실 수 지금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동 취재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